정성산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 멸공, 신의주를 비롯해 평북, 자강도, 양강도 일대가 이번 비로 큰 피해를 보았지만 이걸 언제 다 복구할지 요원할 겁니다. 이런 속에서도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 차량 250대를 김일성 광장에 쭉 진열하고 자랑합니다. 그걸 만들 능력은 있는데 수해 방지를 할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온통 전쟁과 대결, 이런 것만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최근 몇 달 동안 한국으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10회에 거쳐 오물로 범벅된 종이 10kg 정도, 매단 풍선 3,600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봐야 쓰레기 양이 모두 36톤 정도입니다. 한국은 매일 55만 톤의 쓰레기와 폐기물을 처리하니 그깟 몇 톤 날아와도 전혀 괴롭지 않습니다. 돈도 없는 북한이 풍선에 오물을 만들어 매달고 거기에 시간 맞춰 폭발하는 장비까지 수천 개 만들려면 괴롭겠죠. 가난한 신세에 사고도 가난한 것 같습니다. 오물풍선 날리는 김정은을 보면서 그 정신 연령이 몇 살이나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도 풍선이 수천 개가 날아오다 보니 그 중에 하나가 지난달에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부지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보낸 수천 개의 오물풍선들은 사실 북한이 보냈다고 표현하기보단 김정은이 보냈다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표현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의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김정은 오물풍선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 오물풍선이 가장 명중하고 싶었던 용산 대통령실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김정은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빗자루로 쓱쓱 쓸어 담으면 되는 휴지 조각이 좀 떨어진 것뿐인데 김정은은 드디어 해냈다며 국가대항전 축구 경기에서 역전골을 넣은 선수 마냥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를 내지르진 않았을까요? 그동안의 사고방식으로 추정해보건대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오물풍선 배달 임무를 담당한 실무자들도 포상을 받았을 것인데 돈이 없으니 상금보다는 훈장이나 승진, 입당과 같은 명예 위주의 포상을 받았겠죠. 저는 석 달 동안 오물풍선에 천착한 김정은을 보고 북한의 변할 수 없는 속성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오물풍선은 북한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본능적으로 체득한 생존의 본능이 김정은까지 삼켜버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생존하려면 무조건 극단적인 충성심이 나를 지킨다는 것 하나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라고 하면 어떤 과격한 행동도 처벌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이러저런 상황을 고려하면 우유부단한 자로 찍혀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하는 자는 충성심이 부족한 자일 뿐입니다. 살기 위해선 김정은의 지시라도 깜빡 속으면 안 됩니다. 신뢰를 든다면 김정은은 집권하자마자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구호로 자신의 시대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진심인 줄 알고 세계를 봤다면 그는 살아남기 어렵겠죠. 요즘처럼 국경을 물샐 틈 없이 폐쇄하고 외국의 것을 봤다고 반동사상 배격법으로 닥치는 대로 처벌하는 북한에서 감히 눈을 뜨고 세계를 볼 생각을 어찌할 수 있단 말입니까? 김정은은 집권 이래 북한 간부들이 인민의 심부름꾼이 되라고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2년 전에도 당 대회에서 인민의 당, 심부름꾼당, 이것이 우리 당의 유일한 존재 명분이고 최고의 징표이며 영원한 본태라고 연설했습니다. 굳은 일과 마른 일 가리지 않고 자기의 뼈와 살을 깎아서라도 인민들의 편리와 생활을
최대한 도모하는 것이 오늘 우리 단기 바라는 당 비서들의 기본 자세라고도 했습니다. 혹시 이 말을 믿고 인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생각한 당 비서가 있었다면 그는 자리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정신 차릴 틈이 없이 하달되는 삼지연 건설, 평양주택 건설, 원상알마 관광단지 건설, 지방공장 건설 등의 자재와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든 쥐어짜서 보내는 간부가 바로 김정은이 바라는 당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한밤중에 비상소집을 해 러시아에 보낼 포탄 상자를 24시간 안에 각자 2개씩 바치라는 지시를 완수하는 사람이 북한에서 충성심이 높은 당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민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인민을 악착스럽게 쥐어짜는 김정은의 심부름꾼이 돼야 북에선 간부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혹여 김정은이 집권하자마자 김일성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는 약속이 진심이라고 믿어도 간부의 자격이 없습니다. 숱한 사람이 굶주리고 있어도 김정은이 나타나면 우리 관내 인민은 장군님 덕분에 허리띠를 풀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간부라야 북한에서 출세할 자격이 있습니다. 김씨 일가가 3대째 집권하고 있는 북한에는 이제 양심을 갖고 진실을 말하는 간부의 씨가 말랐습니다. 오직 극단적 과격 분자와 아첨꾼들만 득실될 뿐입니다. 이제 이들은 김정은 주변에서 자신의 충성심을 입증하기 위해 끊임없이 과격한 주문을 속삭일 것입니다. 풍선보단 드론을 서울 한복판에 박아버립시다. 적의 확성기들을 포사격으로 몽땅 날려버립시다. 삐라 보내는 한국 반동들을 처단합시다. 이렇게요. 온건파가 사라진 북한은 끝없는 과격한 행위로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이슬람 테러 단체들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그 수장인 김정은은 인민을 머리에서 지운 채 오물풍선 지휘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주변을 둘러싼 과격 분자들의 충성심에 감동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려고 결심했다면 북한의 미래는 더욱 암담해질 것입니다. 이어 김정은이 남측을 향해 한국 쓰레기들이라고 막말을 쏟아낸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수해로 쌓인 주민들의 불만을 대남 분풀이로 해소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김정은이 수해 현장을 찾아 남측을 비난한 직후 이루어졌다. 김정은은 지난 8일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등 압록강 하류의 홍수 피해가 심한 지역을 찾아 한국 쓰레기 언론들은 날조 자료를 계속 조작해내면서 미쳐 날뛰고 있다며 우리 국가에 대한 모략 선전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수해 피해가 발생하는 중에도 평양에서 전승절 행사를 진행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다. 적이 어떤 적인가를 직접 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대적관을 바로 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대북 전단에 대한 반발로도 해석된다. 남측 시민단체들은 전날 북한을 향해 전단을 날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수해로 인한 내부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은 압록강 일대 수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사회에 지원 의사를 거부하고 자력 복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오물풍선 살포는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남한으로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추고 싶은 피해 상황, 수해 중에도 전승절 행사를 진행한 김정은의 치부를 드러내는 남한에 대한 분노도 담겼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김정은은 대남 대적관을 강조해 재해로 증폭될지 모르는
내부 압력을 무마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북한 병사들 목숨값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가 발생했고 실종자도 생겼습니다. 재난 현장엔 군인들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도 북한의 해상육전대에 해당하는 특수부대인 해병대가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그러다가 입대 4개월도 채 안 된 신입병사가 내천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건 사고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해병대 수사단이 대대장, 여단장, 사단장 등이 무리한 수색을 시켜 사고가 발생했으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대통령실에서 사단장까지 처벌받을 필요가 있냐며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생겼습니다.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지휘관을 감싸려는 지시가 국방장관이 내린 것이냐, 대통령이 내린 것이냐,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금 몇 달째 의회에서 이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민주당은 다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릅니다. 제가 설명을 최대한 요약하려 했는데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하려는 본질은 사건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 북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 과정을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수해 복구 중에 사고로 사망한 병사 때문에 이토록 한국 사회가 난리가 났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에 대한 남과 북의 세계관이 극명하게 비교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라면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작전에서 병사가 희생됐다고 지휘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까? 가령 평양 화성지구 건설에도 수만 명의 병사가 동원됐는데 어떤 병사가 위험한 건설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죽었다고 해서 지휘관이 책임을 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단장, 여단장은커녕 분대장도 이로 인해 철직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북한에선 이 순간도 수많은 대형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남북 접경지에 국경선을 설치하라는 명령을 받고 과적을 한 배를 타고 가던 북한군 90여 명이 강원도에서 한꺼번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남쪽에도 전해졌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지만 북한에서 이러루한 대형 사건은 자주 일어나는 것이니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전사증 하나만 집에 보내고 시신을 집에 보내지도 않고 부대 인근에 묻어버립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습니다. 고향의 부모 형제는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누군가의 무리한 지시에 따라 죽지 않아도 되는 자식이 죽은 것은 아닌지를 전혀 모릅니다. 북한은 사고인 경우 자세한 상황을 알려주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군에 갔던 자식이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했던 고난의 행군 시절에 저도 북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많은 병사들이 허약에 걸려 죽었지만 집에 오는 사망 통보는 간단합니다. 굶어 죽었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 아들이 임무 수행 중에 죽었다는 것이 다입니다. 국가가 굶겨 죽이고선 아들이 조국을 위해 희생됐다는 식으로 마무리합니다. 더 억울한 것은 사망 통보를 받아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망 통보서는 자식이 죽고 한참 뒤에 도착합니다. 무덤이라도 찾고 싶어 가려면 기차가 일주일씩 다니니 가난한 집에선 떠날 엄두도 못 냅니다. 가봐야 무덤을 파서 올 수도 없습니다. 자식을 바친 부모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습니다. 적어도 아들의 무덤에 가겠다고 하면 기차를 우선적으로 타게 하는 특권을 준다거나 식량을 좀 준다거나 그런 사소한 배려도 없습니다.
뇌물을 주어 통행증을 발급받아 내가 산 식량을 먹으며 부대에 가야 합니다. 가봐야 와도 일이 없어 다들 안 오는데 이 부모는 왜 일이 유별나게 부대까지 찾아오냐는 식으로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금강산 발전소 건설이 진행됐는데 백리 지하 물길을 건설한다며 수천 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금강산 발전소 인근 산에 집단 매장돼 있습니다. 그 중에 무덤을 파서 고향으로 자식을 데려간 사람이 있습니까? 시신을 가져가려면 차를 동원해야 하는데 부자가 아닌 이상 누가 며칠씩 차를 빌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런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도 하지 않으니 북한에선 죽으면 그냥 오로지 자기 책임입니다. 군에 가면 살아남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모들도 자식을 군에 보낼 때 훔쳐먹든 강도짓을 해먹든 상관없이 제발 허약에 걸리지 말고 살아서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북한에선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수많은 공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인들도 수없이 동원됐지만 군인들도 수십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위험한 현장에 순수 인력으로 공사 기간을 맞추려고 하니 무리한 지시가 군인 정신, 당에 대한 충성이란 포장으로 계속 하달됩니다. 그러니 사고가 수없이 터지고 지금도 누군가의 집에 전사자 통지가 전달될 것입니다. 한국군에서 일어나 사고 처리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인간이 아닌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청춘을 무참히 짓밟혀 살아가는 북한 군인들이 떠올랐습니다. 조국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는데 왜 여러분은 조국을 지킨다고 하는지 그 질문부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